자금 조달 계획서가 강화될 것이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예요? 내가 이 집을 사는데 대출도 떳떳이 받았다. 자금도 제대로 마련했다. 이런 사실을 내가 몰래 불법으로 증여를 받아서 한다든가, LTV 40%인데 다른 금융 껴가지고 80%까지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하는 거죠. 자금 출처 조달 계획서가 강화가 될 것이다.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전에도 내고 있었는데 무조건이란 말이 붙죠. 맨 처음에는 3억 초과 투기과열 지구에서 계속 매수 심리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불법 자금 같은 거 활용하고,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꿨죠.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에는 어떤 조건이 붙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에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 거래 가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조정 대상 지역. 엄청 강화된 거죠. 규제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규제가 강화됐다.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이었죠.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9억 초과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이었는데 거래 가액 상관없이 증빙자료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6.17 대책 때 지역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한다. 요거는 비규제 지역도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라.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라는 거죠. 8.2 대책 때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 신고 의무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그런데 9.13 대책 때 신고 항목 개선했죠. 미신고, 허위 신고의 경우는 500만원 또는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투기 과열 지구 9억 이상은 증빙 자료 제출. 요거였죠. 12, 16 정책 때 어떻게 됐다? 투기 과열 지구 만에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 3억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이상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 9억 초과 집을 살 때도 증빙 자료 함께 제출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더 강력해진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금 조달을 떳떳하게 했냐 이거죠. 자금 조달 같은 경우 떳떳하게 하지 못한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원래 여기 전세 시세가 한 7억 정도다. 7억 전세가 있고 나의 자금 3억을 추가해서 샀더라. 취득세랑 이런 거 다 떼고 이 7억이 문제없다. 정상 거래다. 이거는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더라도 문제없는 거죠. 혹은 10억짜리 집을 서울에서 사는데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40% 대출을 받아서 4억 대출, 자기 자금 6억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정상 거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똑같은 7억 전세인데 이 전세가 부모, 형제 등 자금이 부족하니까 불법 증여 형식으로 받고 자기 자금 3억을 들여서 샀다. 이런 건 문제 있는 거래죠. 10억 대출 받는데 원래 4억까지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한 8억을 받았어요. 펀딩으로. 그리고 2억 됐다. 이런 경우 사실상 넘어선 거죠. 이런 불법 대출이나 불법 증여 등 자금을 따로 만드는 거 잡아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자금 출처 계획서를 강화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들이 약했나요? 약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요. 예를 들어 9.13 이후 작년 5, 6월부터 서울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12, 16 이후도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라. 규제가 강화됐는데 수요는 더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 어쨌든간 나오고 있죠. 입주 아파트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공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더라. 빠져나가는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빠져나가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 원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 감독원이었는데 거래 분석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확실하게 하겠다. 근데 조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죠. 나 3억 샀어요 하고 신고해 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3억 이하 같은 경우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자금 출처 계획서를 하고서 분석원에서 분석해서 맞게 샀는지 아니면 맞지 않게 샀는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겠죠. 맨날 실수요들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설치한다 그러면은 실수요 거래 위축, 공산주의식 정책 불법이라서 당연히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이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공산주의식 정책이라고. 그런데 사실상 불법행위, 범법행위 당연히 잡아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심하기 때문에
거래 분석원을 내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투기가 많이 몰리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 계획서를 받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맨날 이거 유례 없다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해외 유사 사례 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해외 사정이고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삼겹살의 위험도를 알리고 판매를 금지했다고 칩시다. 왜 해외에는 삼겹살 규제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규제해요? 해외에는 삼겹살을 잘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먹으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외국은 대부분 비중이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 80%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43%. 그 다음에 영국 37%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한 50%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중국이 엄청 높네요. 중국 같은 경우 거의 80%인데 우리나라 중국보다 낮은데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보다 뭘 봐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 거주주택에 쏠려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많이 쏠려 있어요? 거주주택? 왜 부동산이 거주주택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여기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10분의 1도 안 되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호주도 마찬가지죠? 일본 11.4% 이거 왜 부동산인데 어쩔 수 없는 것들 많죠? 팔지 못해서, 마지못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게 투기가 활성화됐다는 중국도 7.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30.5%예요. 규제해야 되죠. 이거는 해외의 경우는 비거주 주택으로 돈놀이 거의 안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에 적게는 2.8배 정도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거주 외 주택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실수요에게 갈 주택을 다 흡수해서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집을 못 구하고 있는데 해외랑 똑같이 비교를 하냐. 우리나라보다 거주의 주택에 대한 투기 비율이 높은 나라, OECD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성장하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그런 나라가 있냐. 우리나라 같은. 없으니까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죠. 그런데 유례 없다고 하고 있다. 진짜 유례 없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비거주 주택 투기 비율인 거죠. 주택 매매 거래 회전율 5.5%다. 샀다 팔았다 많이 한다는 거죠. 미국, 영국, 일본보다 훨씬 높고 특히 일본에 견주면 10배 수준이다. 이 정도까지 있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가지고 갭투기 많이 하니까. 부동산 전매, 선분양 때문이죠. 예전에 서울에 주택 마구 지을 때, 강남 개발하고 이럴 때 미리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서 그 대금을 가지고 올렸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죠. 지금도 선분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 가지고 전매하면서 돈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대출 뭐 이런 것들 받으면서 투기하기 더 용이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거죠. 지금부터 당장 다 후분양하라고 하죠. 전례 없는 우리나라만 왜 선분양을 하냐. 왜 우리나라만 전세 있느냐. 전세 없애자. 반말 없겠어요? 그러니까 감독기구 설치해서 차츰 줄여가자는 거죠.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더라.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대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걸리는 5% 이내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 근데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얘네가 통계에 안 들어가니까.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죠. 전월세 거래는 신규 계약에 한해서만 받죠. 확정일자를 그때 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재계약까지 제대로 들어가는 지표를 상한제 나오기 전에 먼저 통계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통계 조작이래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무산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죠. 지들한테 불리하면 통계 조작이죠. 지들이 통계 조작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도입되게 되면은 전세가 폭등하는 게 보일까요? 재계약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는 게 확실히 나오겠죠. 전 대통령 때도 1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허용해 주니까 전세가 안정됐고 2017년에 12월에서 18년 4월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은 혜택 많이 주니까 꺾였죠. 거의 뭐 떨어졌다 다시 최근에 다시 올라간 거죠.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계약이 확실히 신고되고 이런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도입되게 되면 더 많은 표본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높게 거래된 것들만 신고해서 심리를 조작하는 짓거리들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통계 조작은 어느 쪽이 하고 있다? 답을 보면 나오죠.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한다. 특히 매매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하고 결국엔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떨어졌던 거는 그때만 생겼던 일시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은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더라. 전세 역시도 안정이 될 것이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실거주하려고 집 사겠다는 사람들까지 묶여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자꾸 이런 말을 조장한다. 실거주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떳떳한데 무슨 피해를 봐요? 오히려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덜 되기 때문에 급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이익을 보죠. 뭘 저걸 분석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조선 때 8조법이에요. 지금까지 규제를 안 했다고 해봐요. 지금도 8조법 사용해야죠. 아니죠. 법은 계속 발달됐죠. 과거엔 절도를 막았죠. 이거를 사기를 쳐서 싸게 사더라. 사기를 막았더니 몰랐다고 우겨요. 그러니까 이것 좀 더 검증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법은 발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범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많죠.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는. 아킬레스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아킬레스가 1분에 100m를 가고 거북이는 10m를 간다. 그랬을 때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킬레스가 100m를 갔어요. 거북이 잡았겠다 싶었더니 거북이가 10m를 갔어요. 그러면 10m 더 가면 잡았겠다 싶었더니 1m를 더 갔어요. 1m 더 가면 잡겠더라 싶었더니 거북이는 0.1m를 더 갔더라. 이러면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이게 아킬레스와 거북이 경주죠. 결국에는 계속 못 잡는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무한 등비수열이죠. 계속 이렇게 도망가는 인간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법 조항도 예전에는 100m 정도의 갭이 있었다. 이쪽이 법이고 이쪽이 범죄자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100m 정도 있었다. 10m, 1m, 10분의 1m 이렇게 줄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 갭을. 그런데 얘가 더 갔는데 얘는 가지 말래요. 공산주의래요. 빨갱이래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가 더 가면은 당연히 더 타이트하게 쫓아가야 되는 거죠. 법은. 그러니까 법조항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죠. 불법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대출 규제했더니 뭐예요? 9.13 때. 그랬더니 강남에서 매매 사업자 80%까지 대출 가능하대요. 전세 스워핑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 받는다. 법인으로 주택수 줄여서 대출 받고 신탁으로 주택수 줄여서 대출 받고 대출 안 된다니까 불법으로 증여해서 하고 있죠. 업계야. 예를 들어서 5억짜리면은 2억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업계약으로 6억에 샀다. 그러면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2억 4천까지 받을 수 있죠. 실질적으로 5억짜리 집을 계약해서 자기 자본 3억 필요했는데 2억 6천이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 빠져나간 거죠.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강화한다니까 뭐 했어요? 다운계약. 도망갔죠. 그 다음에 종부세 강화한다고 그랬더니 임대사업자로 나누고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받고 법인으로 나누고 신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불법 증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명의 돌려서 1주택만 종부세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죠. 다 빠져나가려고 했다. 집값 담합 어떻게 했어요? 규제 강화했더니 현수막 붙은 거 다 잡아내겠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거 다 잡아내겠다 하니까 카카오톡 가가지고 암호 쓰고 있어요. 맛동산 카페라더니 푸르징징이라더니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잡히게 생기니까 보안이 더 강력한 텔레그램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가니까 더 면밀하게 잡아낼 수 있게 조금 더 도망가면 더 많이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다? 자금 출처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 정보원 이런 것들 만들어서 면밀하게 잡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 뭐예요? 지금까지 3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출처 조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재기를 하게 된다. 3억 이하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까 실수요들이 4억, 5억짜리 집을 무리하게 찾게 되고 이 4억, 5억짜리 집은 실수요들이 찾으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4천, 5천씩 더 붙여서 비싸게 실수요들한테 떠넘기는 현상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차별 없이 조정 대상 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까지 내게 해라. 불법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쥐들이 그동안 불법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한등비 수열이었죠.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계속 가까워지죠. 점점 더 빠져나갈 도리는 없어진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규제는 강하게 들어갔는데 법망을 피해 나가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들만 다 잡아내게 된다면 더 이상 부추기고 하는 일들은 없어질 것이다.